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도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고요. 이 말에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이만큼 애를 썼으니 너도 노후에 나한테 보상이라 하고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삶이 버거울 때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거나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부모가 되고 자식을 보면서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다면 자식이 이제 다 커서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품에 안음으로써 이미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독립해 제 가정을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너를 키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실망해서 괴로움을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 살게 되면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의 지난 인생이 아쉽기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지요.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지내는 게 좋은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낫고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아내에게도 가끔 잔소리도 있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고맙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저절로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 좋은 어머니, 훌륭한 엄마가 됩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왜 가정에, 자식에 묶여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나? 하는 회의가 듭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과 같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들여가며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부모가 악을 쓰고 싸우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되죠. 반면에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크게 됩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좀 못한 아이들도 나중에 다 잘 되고요. 결국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다 보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항상 부모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식은 결혼해서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칠 것이니 이후로는 너 맘껏 살아라.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좋다.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다 풀어서 광야에 내보내줘야 아이들이 활기차게 살지. 부모의 좁은 울타리에 계속 가두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정만 추구하는 애늙은이가 많아져서 사회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 곳에서나 키워도 잘 자랍니다.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면 자식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에 대한 공자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자식의 문제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해결해 주지 마라. 자녀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독립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는 나중에 버림받기 십상이다. 자식은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이렇게 직접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부모는 자녀를 무기 없는 삶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방치하고 자식의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녀가 스스로 직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치와 도움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둘, 자식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식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는가?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니다. 자녀 앞에서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부모는 자식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자식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자녀는 훗날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부모는 돈 문제에 있어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돈을 놓고 싸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셋,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라.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너의 미래를 위해 그러는 거다. 널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라는 말들로 자녀를 올가매려 한다. 부모가 자녀를 올가매려 통제하려는 집안 중에서 자식이 승승장구하며 대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모의 일과 자식의 일은 독립되어 존재해야만 한다.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라.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준 선물이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데 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준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는 책임감 있고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다시 말해 방탕하게 낭비를 일삼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다. 자식들은 책임감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을 반복하는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 삶의 고비마다 나를 지켜내는 인생 공부라는 책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고생시켜라. 엄마가 사준 참고서를 보고 골라준 회사를 지원하고 면접 볼 때 엄마가 동행하는 자식은 결국 불행해진다고 공자가 말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를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히 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지상정일 것이다. 내 자식이, 내 연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랑이란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내가 나의 아픔을 다스려 사랑하는 사람을 참고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통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엄마가 사주는 참고서를 보고 엄마가 골라주는 회사를 지원하고 면접을 볼 때도 엄마가 동행하는 자식은 결국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켜야 하고 내 제자를 사랑한다면 엄격한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내 연인을 사랑한다면 격렬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은 군주나 국가를 향한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고 굳은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컫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데 어찌 충고와 깨우침을 아끼겠는가. 사랑이란 긍정과 부정의 총합이다. 사랑이란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완성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무조건적인 긍정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은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사랑이란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정조 때의 선배였던 이덕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엄격하면 사나운 자식은 멀어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영리한 자식은 방자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은 엄격함과 사랑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하니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공자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너무 많은 사랑이나 너무 많은 엄격함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다. 초영노너의 말이라는 책에 보면 공자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 이것은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즐거운 일이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른다. 주위의 사랑을 받기에 외톨이가 되는 법이 없으며 동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간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교육의 기본. 가르침에 있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모든 가르침에는 나름의 가치와 정의가 담겨 있다. 다만 상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난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폭넓은 가르침을 전하되 배우는 쪽의 수준에 맞추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워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예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친근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단,
아무리 가깝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함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의 예의가 사라지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어떠한 일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자신을 가장 엄중히 경계한다. 자신의 잘못은 엄격히 따지고 깊이 반성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질 때에는 사정을 잘 헤아려 보고 동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감싸준다. 이렇게 행동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미덕을 본받는다. 마음의 성장을 완성하는 세 가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판단력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극복해야 할 난국에는 목숨을 걸고 맞설 각오를 하는 것. 오래전에 나눈 약속일지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으며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행복에 가까워진다. 혹여나 정직하지 못한 이가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 기분에 따라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실하지 않은 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병은 아무리 영험한 기도로도 아무리 뛰어난 명의의 치료로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얻고 버림받을 뿐이다. 이 마음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여 고칠 때 비로소 완쾌될 수 있다.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가득 차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가치와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공자의 말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생각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